자, 4-321페이지 성실신고 확인제도 돼 있죠. 이거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야 돼.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은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법인은 마음대로 쓰기가 힘들어. 가령 예를 들면 치킨집 장사를 해가지고 오늘 벌어들인 소득 1,000원, 10만원을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 만나가 다 틀어넣었다고. 개인 사업자로 장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법인으로 장사를 하면 나는 법인의 대표이사거든.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 오늘 이 법인에서 치킨 장사해가지고 10만원 소득이 남은 걸 가지고 친구랑 집에 가는 길에 술을 털어넣으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대표이사라는 하나의 인격체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가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갚아 넣어야 돼. 그게 가지급금 정리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갚아 넣는 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현업에서 막 말이 많은 건 가지급금을 갚아 넣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꼼수를 막 뿌리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 물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했으면 뭐 갚아 넣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겠지만, 우리가 증빙을 갖추다 보면 증빙을 100% 다 갖추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럼 증빙을 못 갖추면 대표자 상해 처분되잖아. 그지? 그럼 대표자한테 가지금 이렇게 쳐야 된다고. 예, 그런 불이익들이 있지. 그지? 그지? 그래서 세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인에 문 닫고 있었을 때, 벌써 많이 지났지만 법인에 문 닫고 있었을 때 섭외 뒤에 14층짜리 조그만 꼬만 빌딩 이런 거를 운영하는 70대 어르신이 계셨어요. 한 해에 종소세만 2억이 넘어. 근데 법인으로 안 바꾸고 본인은 알고 계시는 거야. 돈을 마음대로 융통하기 힘들다는, 법인을 하게 되면 팍팍하다는 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세금만 가지고 법인으로 바꾸고 이런 건 아니야.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꾸 세금 때문에 법인 전환이라는데 지가 법인 전환 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세금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일 뿐이야. 여러 가지 요소가 많다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세금밖에 없는 거야. 안 그래? 나머지는 이 사람 뭐 돈 어떻게 융통되고 그거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그지? 모르고. 그지? 그런 거지.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도입된 거야. 소득세법에. 그건 어떤 건데? 수익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뭔가 좀 구리다 그거야. 그래서 너 그 성실하게 신고해라, 지켜보겠다. 그 사람들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성실신고 확인 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데? 내가 장사해서 내 주머니에 남은 소득 있지? 요거는 아무 상관없어. 이거 상관없고 매출액 수익금액 기준이야. 그래서 수익금액이 한 15억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돼가지고 내 주머니에 남은 게 거의 없어. 그래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는 거야. 이게 조금 안타깝지. 어쩌겠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보겠대. 근데 세무서에서 이걸 꼼꼼하게 지켜보려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그 책임을 넘겨놨어. 대신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걸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책임을 같이 지는 거지. 책임을 같이 져. 그럼 그 책임을 그냥 지겠어? 돈을 추가로 더 달라 하겠지. 그게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야. 그러면 기존의 사업주들은 안 들어가던 돈이 갑자기 들어가게 됐잖아. 그럼 반발이 심하겠지. 그래서 그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를 해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데? 120만 원.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200만 원부터 청구하면 돼. 딱 떨어지게. 됐어요? 됐어요? 세액공제로 120만 원을 받으니까. 됐지? 그래서 현업에 보면 200만 원 이상씩 받는다.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어떤 의사결정?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를 유지했던 이유는 법인으로 하게 되면 팍팍하잖아. 그지? 까다롭고. 그래서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업자의 이제 소득세법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도입돼가지고 이것도 팍팍하대. 그럴 것 같으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자 이거야. 그래서 법인으로 바꾼다고. 안 그래? 그래서 법인세법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도입이 된 거야. 됐어요? 소득세법부터 시작됐어. 그럼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데? 소득세법, 개인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래. 근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바꿨대. 그런 경우에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을 받아. 됐죠? 또 어떤 법인?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법인. 됐어요? 됐죠? 그러면 봐봐. 외부에 있는 세무사 등한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겠지. 도장 찍어달라고. 그럼 세무사들이 도장 찍어주고 수수료 요청하겠지. 그럼 반발이 심하겠지. 세공제를 해준다고. 몇 프로? 60%. 한도는 150만 원. 법인은 150만 원. 그래서 250부터 시작합니다. 요건 결산 수수료랑 별도야. 별도로 받는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책해보자. 성실신고 확인돼서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법이에요. 이 소득세법이랑 달라요. 소득세법은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게 있어. 15억, 뭐 10억 이런 게 있거든. 그걸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돼서 사업자인데 법인세법은 수익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법인. 동그라미 2번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그 다음 줄에 내국법인으로 전환했대. 그리고 괄호 안에 전환하고 3년 동안은 적용받아.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과 사업의 양수도에 의한 방법이 있어.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검사인도 선임해야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99% 이상은 다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해, 특히나 더 부가세 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뒤로 미루기 위해서 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한다고. 개인 사업자로 갖고 있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업체한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에 의한다고. 그럼 3년 동안 적용받는다. 그랬더니 꼼수 부리는 것들이 생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그래서 3번 규정이 들어왔어. 3번 규정. 위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자, 요 얘기야. 내가 성실신고 확인돼서 사업자로 선정됐어. 그러면 이제 세금 회피해야지. 법인으로 전환한 거야. 법인세법에도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네. 그래서 내가 이 법인을 돈 받고 파는 거야. 바지 사장한테. 뒤에서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팔았으면 여기도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받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1년 적용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2년.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지? 그치? 나 이런 거 무섭다. 왜 무서운데? 나는 이 정도 머리 안 되는 거 같거든. 따라가려니까 참 버겁다. 그렇지만 요즘에 조금 꿈을 꾸고 있다. 어떤 꿈? 올해부터 나는 이제 점점 머리가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45세부터 53세까지 계속 더 좋아질 거야. 53세 때는 뭐 이 정도는 급이지 않을까? 그지? 응? 그때 피크라니까 두뇌 활동이. 그지?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강의 접어야 안 될까? 머리가 점점 안 돌아갈 건데. 그지? 이제 그때는 이제 리모컨이 한 3개씩 되지 않을까? 그지? 냉장고에도 있고 찬장에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됐어요. 이제 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확인 작성자인데 세무사 등. 다음 페이지. 적용 특례. 똑바로 신고하라 아니면 반 죽여버린다. 대신에 한 달 더 줄게. 그래서 4개월. 종소세 신고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5월 말이 아니라 한 달 더 준다. 됐죠? 자, 밑에 세액공제 적용해준다. 60%. 한도는 150만 원. 됐죠? 자, 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부법인이 4개월 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안 했대. 그러면 미제출 가산세 적용해. 과거에는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5%만 있었거든.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도 손실이 날 수 있잖아. 그럼 손실이 나면 가산세가 없잖아.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된 것 같아.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1을 곱하는 규정이 한 개 더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납부수익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만 더 어디 있을 건데. 없네. 과거에는 누구, 즉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자, 세무사 등이잖아. 어떤 세무사한테 이걸 확인받을 건지 미리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야 됐거든. 그 규정은 이제 없어졌어. 미리 신고해야 되는 규정 없어졌다. 혹시나 말 문제 보기를 구성하면 틀린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저 밑에 가사세 볼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법 공부할 때 했던 우리 국기법상 가사세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됐죠? 쭉쭉 넘어가세요. 4-325페이지. 원천직수 납부지연 가사세도 있네. 그지? 납부지연 가산세네. 그지?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하루에 10,000분의 2.2씩 올라가네. 요 가사세 어떻게 기억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3%, 동그라미 2를 더한다고 돼 있네. 근데 동그라미 3번이 한도네. 3%에서 50% 사이에 하루에 10,000분의 2.2씩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안 기억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법인세법상 가산세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 첫 번째 칸에 업무 요소이자 관련 비용 면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 이거 기억나죠? 제출 안 했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 됐죠? 밑에 칸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시 가산세 2% 증빙무비배 가산세 그거. 됐죠?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넘어갑니다. 19절에 합병 분할 안 붙었죠? 넘어갑니다. 안 붙었는데 여기 필기가 막 돼 있는데요? 신기하다. 20절에 연결 납세 2차 때. 자, 4-363페이지 2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첫 시간에 좀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지한다 이제. 그지?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뗀다 이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분배를 해주지. 그지? 근데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수입배당금 입금부사는 적용 안 한다 했었다. 기억나요? 됐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했던 걸 조금 더 기억을 하세요. 됐죠? 또 다 했네. 4-366페이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납부 성실신고 항해서 제출 규정 중간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성실신고 이런 거 없어.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리고 중간연합도 안 해. 됐죠? 다 했다. 3장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돼 있죠? 그죠? 요거 하면 법인세가 끝인 거예요. 됐죠? 그럼 세무사님 이제 뭐예요? 소득세법 하지 뭐. 할 거 천지인데 우리는? 집에 갈 줄 알았어? 안 가지. 더 붙이면 더 붙이지 뭐. 집에 일찍 가겠어. 그래? 10년 년 동안 가면서 몸이 그래 아팠는데도 단 한 번도 일찍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소문이 다 있어. 전국에 왜 소문이 났어요? 나는 실무 강의 때도 이래. 절대 일찍 마치지 않아. 절대. 그래서 수강생들이 저한테 강의 들어올 때는 약속을 좀 여유 있게 잡아요. 여유 있게. 오늘 법이 끝이 나네. 어디 강의에서는지 잘 체크해놔야 돼. 아니면 헷갈려. 그리고 5%에 포함되는 것들이야 지금. 됐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얘기야. 됐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첫 시간에 했어. 왜 과세한다 했지? 미실현 소득이 그때 실현이 되니까. 그지? 그때 과세 안 하고 지금 과세하는 거지. 그때 과세했다면 그 시점에 법인세 세율을 적용했겠지? 그래서 똑같이 그냥 각삼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적용한다. 됐죠? 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기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영리 내용법이요. 외국법인은 적은 나라에서 비영리는 국고에 귀속되니까 없다. 됐죠? 저 밑에 계산 구조는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은 각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과 동일하다. 청산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계산만 보면 돼.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 자본을 뺀다고. 됐나요? 해산 등기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이제부터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채권자들한테 돈 나눠주기 위해서. 그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그 밑에 별표시 시험에 나왔어요. 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 자산을 청산하고 있는 중에 처분한 금액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당연하지. 그런데 청산 기간 중에 해산 전에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게 됐대. 물건 판 게 있는 거야. 그때 그 수익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게 아니다.
됐죠?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청산소득금액에 포함 안 한다는 얘기는 뭔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해야 하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자녀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자산에서 부채 뺀 거. 됐죠? 그럼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밑에 해산 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한대. 어떻게? 동그라미 1번. 추심할 채권과 환가 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한대. 동그라미 2번. 아직 그 전에 분배를 해버렸대. 그러면 분배한 날에 시가에 의해서 평가한대. 동그라미 1번 처분했다며. 얼마에 처분하겠어? 시가에 처분하겠지. 결국엔 시가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현 시세로. 안 그래? 그래야 채권자들한테 돈 나눠줘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밑에 박스 3번. 자기 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납입 자본금에 잉여금이라는 걸 더해. 이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밑에 별표시 1에 동그라미 1, 6거나 마이너스 6을 가감해야 돼. 그리고 이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와서 2월 결손금을 빼내. 이때 2월 결손금은 이제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거야. 마지막에 다 빼주는 거야. 됐죠? 그런데 한도가 있어. 어떤 한도? 저 밑에 별표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고 동그라미 2번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빼줘. 이 잉여금을 초과하거나 안 빼줘. 됐나요?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뭘 더하는데? 법인세 환급액을 더하네. 법인세 환급액을 왜 더합니까? 환급 받은 건 누구 돈이야? 내 돈이잖아. 그 자기 자본에 더해야지. 그 얘기야. 안 어렵죠? 그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됐나요? 됐죠? 다음 사례 있는데 기본수로 갑시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뭐야? 다 빼버리셨네 올해는. 그지? 뭐 그럼 뭐 뒤에서 풀지 뭐. 자, 문제 2번부터 봅시다. 기억하신 문제 1496페이지.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대우권 주식회사 A가 제25 2025년 풀이내 채갔다고 해산했대.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가 이렇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청산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다 했는데? 자녀재산 빼야겠어. 그지? 뭘 뺀다 했는데? 자기 자본을 뺀다 했다. 됐죠? 그렇죠? 자, 밑에 재무상태표 한번 살펴보자.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있네. 토지, 건물, 기계장치, 그래 자산이 113. 또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산이 113. 부채는 3,500. 그지? 나머지 자본은 그러면 자본은 얼마야? 이거 합치면 얼마야? 7,800. 됐어요? 됐죠? 자녀재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래. 근데 갖다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 지금 자산을 갖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데? 밑에 보니까 4천, 7천, 1,500 합치면 1억 1천, 1억 1천, 1억 2,500. 그죠? 네. 확인했어요? 숫자 틀리면 좀 얘기해줘요. 자, 요거 갖다 팔면 1억 2,500이야. 7반. 그래서 자녀재산가액은 1억 2,500 빼기 4,500. 그럼 얼마야? 9천이네, 9천. 됐죠? 자, 이제 자기 자본 계산하자.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납입 자본. 그치? 그리고 잉여금도 안 됐어.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도 있을 거고, 이익 잉여금도 있을 거고. 여기서 결손금 뺀다 했어. 2월 결손금. 그치? 됐죠? 자, 해보자. 자, 납입 자본이 얼만데? 납입 자본이 5천. 자본 잉여금은 얼마예요? 1,000. 이익 잉여금은 얼마예요? 1,800.
됐죠? 자, 어디에 뭐 유보 이런 거 있을 거야. 유보 이런 거. 유보가 없네. 재미없네. 쉬운 거부터 먼저 하자. 자, 괄호 2번. 25기말 현재 세무상 2월 결소금 얼마래? 3,700원 된다. 근데 이 3,700원 요거 범위 내에서만 뺄 수 있지. 그 말인 즉슨 2,800밖에 못 뺀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그럼 얼만데? 자기 자본은 5,000이네. 청산소득 금액은 얼만데? 4,000. 끝. 법인세 계산하라고 뭐 여기 저기 9%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까지 안 물어봐. 청산소득 금액까지만 물어봐. 됐나요? 됐지요? 자, 문제 3번. 문제 3번에 괄호 3번. 반가를 봐. 토지 취득세와 관련해서 송금물살이 100만원 유보가 있더래. 유보 금액이요 더해야 돼. 잉여금액.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시인 부족액 80만원. 관심 없어요. 감가상각 무계획이네. 유보 잔액이지 더해야지. 그렇게 계산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됐나요? 다시 써버리고 돌아오세요. 자, 하나만 4-369페이지 박스 3번 자기자본에 계산사실 밑에 별표시 1에 왜 동그라미 2번 청산소득금액 계산할 때 해산 등기 전 2년 내에 혹시나 자본에 적립한 잉여금이 있다면 이거 증자를 한 거지. 자본 전입하면서 무상증자지. 그게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자본금에 적립 안 한 상태로 보고 계산하래. 이게 어떤 얘기인데 밑에 사례 봐봐. 자,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액 50, 자본잉여금 20, 세법상 2월 교수금 35, 50. 20, 35 이래 있네. 35. 그런데 3월 1일에 주발주 10원을 자본에 전입해서 무상주를 발행했대. 재판. 이 자료 가지고 일단 계산해보자. 2개월 교수금은 자본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차감하지. 뭐 2천만 원 빼네. 그럼 계산하면 자기 자본이 얼만데? 5천이네. 청산소득 금액은 4천이네. 근데 가만 보니까 해산 등기하기 전에 2년 내에 무상증자한 게 있는 거야. 어떻게 무상증자했는데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에다가 돈을 박아놓은 거야. 얼마만큼? 10원만큼. 이건 장난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걸로 보지. 이걸 안 한 걸로 보면 봐봐. 자본금에서 10원을 빼야지. 그치? 빼야지. 그리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잉여금에다가 10원을 더해야지. 그치? 그러면 결소금 얼마까지 뺄 수 있어? 30원까지 뺄 수 있지.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로 바뀌어? 40원으로 바뀌지. 그럼 청산소득금액이 얼마가 돼? 그래서 청산소득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부랴부랴 무상증자를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치? 제재를 갈 때 일반적으로 2년은 한다 했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한 걸로 봐버리고 계산하겠다 그 얘기. 자, 마무리합시다. 4-371페이지. 신고납부 자녀재산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에 3개월. 그지? 됐죠? 만약에 회사가 다시 으쌰으쌰 살리보자. 그래서 계속 등기를 했대. 그러면 계속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까지. 됐나요? 네. 자, 그동안 법인세법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점심을 드시면서. 잘 버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세법 과정, 특히나 법인세법 과정 중에 이 과정만큼 수준이 높고 어려운 강의는 없어요. 응? 세무사 시험이 세법의 최고봉이니까. 됐죠? 물론 2차를 제외하고 뭐 1차가 돼요. 2차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잘 버텼습니다.
경영 아주 짧게 잠깐 해주고, 그지? 밥 먹고 소득세법도 해야지. 그지? 너무 자아도취 빠져 있으면 안 돼. 소득세법이 나와 있어 우리 얘기. 그죠? 자, 식사하시고 1시 50분부터 합시다. 네. 식사하시고 하시죠. 네. 책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책 안 갖고 왔는데요. 안 들린다 그런 소리가 나. 성인들인데.